이번 시간에는 conservative force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conservative force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의 개념이 구축되면서 그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에너지는 일이죠. 일이 두 가지 측면, 일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아왔는데요. 키네틱 에너지를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물체 한 일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계산해 보면 힘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힘의 벡터 적분이 아니라 힘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패러렐한 컴포넌트의 적분이다. 다시 말해 스케일러 프로덕트 같은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적분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 구현이 된다라는 것도 알았는데, 이제는 요 공간 적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해보니까 그 적분은 path하고 상관없고, 여기 path인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상관없이 항상 끝점의 좌표에만 관련이 되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한 힘이 있더라. 그러한 힘을 conservative force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total mechanical energy를 정의해서 이때 total mechanical energy 를 정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라그랑지안도 배우고 하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해밀토니안이 path independent 하다는 사실, 일이 path independent 하고 kinetic 에너지는 그냥 그 순간에 속도를 이용해서 1/2 mv square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의 싸움을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데, 그 해밀토니안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하고,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그래서 conservative force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최초에는 뭔지 몰랐는데 path independent한 work, 시작점과 끝점과 관련 그 차이에만 관여를 하고 그 과정과는 상관이 없는 이 일을 하게 되면 항상 total mechanical energy는 conserve 된다. 그래서 그러한 힘을 우리는 conservative force라고 해요. conservative force가 아닌 것은 뭐 열 같은 게 있죠. 마찰에 의해서 잃어버린 것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 장을 공부를 다 해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럼 에너지는 소멸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구나. 그게 어떤 형태로든 보존은 되는데, 내 눈앞에서 항상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은 conservative force라고 하고, non-conservative force는 내가 원하는 영역 안에 에너지가 머물러 있지 않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 내가 꺼낼 수 없는 주머니 안에 들어간 에너지까지 합치면 모든 에너지는 컨serve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코리올리의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다시 한번 보면, F라고 하는 것은 모멘텀의 타임 데리버티브인데, F를 이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FV라고 하는 것은 파워이고, 파워에 대한 시간 적보니까 work의 디퍼런셜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 F.dx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work라고 한다, 일이라고 한다. 이 일을 적분해 보니까
시간을 얘로 보내서 change of variable을 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저것을 이제 m 분지 p라고 해주고, 라이프니츠가 가르쳐 준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토탈 디퍼런셜로 만들어 버리고 2분의 1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2m 분지 p 스퀘어의 디퍼런셜이다. 아, 그거는 2m 분지 p 스퀘어의 차이다. 이니셜 파이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를 계산했더니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다. 이런 걸 코리올리의 work, kinetic energy, theorem 라고 하죠. 자, we call the force is conservative if 여기 path가 A란 지점이 있고 B란 지점이 있는데 이 파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 일과 빨간색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 일과 두 개의 일을 계산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일이 같더라. 여기에 요 모양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도 다른 5만 가지 패스를 따라서 이 일을 하더라도 시작과 끝점에만 관련이 있지 이런 5만 가지 패스하고는 인디펜던트하다. independent of path. 그럴 때 우리는 conservative, path independent이고 conservative라고 하는 이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Work along a closed path always vanishes. 자, 이건 뭔 소린가요? closed path를 따라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와서 결국 A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와서 결국 A의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러한 path는 적분할 때 제자리로 땡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closed path라고 해요. closed path에 대한 인테그랄을 항상 동글뱅이를 해줘.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적분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0이 된다라는 건 뭐 적분을 해서 0이 된다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B에서 A까지 적분하면 A에서 B까지는 포지티브이고 B에서 A까지는 같은 영역의 네거티브이니까 정확하게 캔슬돼서 A에서 B까지 적분하고 그리고 B에서 A까지 적분하면 A에서 B까지 한 거에서 A에서 B까지 한 거를 뺀 거하고 요거 순서를 바꾸게 되면 dx의 사인이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들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수 축상에서의 적분 가능한 함수의 적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일의 적분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하잖아요. 왜? 얘는 스케일러 프로덕트니까 f.dx라고 하는 것은 f1 dx1, f2 dx2, f3 dx3 누가 가르쳐줘요? 데카르트가 가르쳐줬다 그랬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표기해서 이렇게 세 개의 적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개의 적분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조금 더 복잡한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A에서 B까지 C를 따라서 한 적분하고
A에서 B까지 C'을 따라서 적분한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마이너스 C라고 했네. 그렇게 되면 B에서 A까지를 C'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순서를 바꾸면 path의 오더를 바꾸게 되면 f.dx인데 이 dx가 마이너스 dx로 바뀌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찔끔찔끔 이렇게 가는 그런 적분이었는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 각 지점마다 dx가 있으면 요 반대의 것은 마이너스 dx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적분 구간의 순서를 path는 동일하게 하고 그 오더를 바꾸게 되면 사인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C'의 B에서 A까지 가는 거로 돼.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이거를 이제 이항을 시키면 A에서 B까지 간 적분과 더하기 B에서 A로 가는 적분으로 바뀌게 되겠지. 그러면 우변에는 요것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0으로 바뀌어 버리겠지. 그게 바로 요 이야기다. 그래서 closed path를 따라서 어떤 closed path C를 따라서 conservative force를 적분을 하며 한 2를 계산을 하면 C의 A에서 B까지 가는 적분. 자, 여기 이제 동글뱅이가 없어야 되겠죠? 여기서 반 쪼가리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동글뱅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고쳤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conservative force를 어떤 closed 임의의 arbitrary closed path를 따라서 conservative force가 한 일은 0이다.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이제 potential energy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봅시다. 자, 이 어떤 A에서 B까지 특정 path를 따라 E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path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force F가 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path나 다 동일하겠죠. conservative force라면 conservative force는 path하고 independent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떤 함수가 여기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출발점이 X의 A이고 끝나는 점이 X의 B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함수 값을 indefinite integral을 얻게 되면 그 indefinite integral의 값에다가 x of b를 넣고 x a를 넣고 해서 subtract 하면 됩니다. 이때 여기에 부호를 뒤바꿔서 한 일에 네거티브를 붙여서 이 indefinite integral에 네거티브 사인을 붙인 것을 potential energy라고 하자. 그 네거티브 사인을 붙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해. 델타 워크는 델타 포텐셜 에너지, 델타 키네틱 에너지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이항하게 되면 델타 kinetic energy subtracted by delta the work equals zero니까 그럼 델타 t 빼기 w가 0이니까 t 빼기 w가 0이라는 것은 t 빼기 w는 constant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뺀 게 컨스탄트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게 컨스탄트라고 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한 일에 플러스를 이걸 w를 마이너스 u라고 define 해버리면 그건 t 플러스 u
이게 이제 해밀토니안이 되는데, 해밀토니안은 total mechanical energy라고 했죠. total mechanical energy, 해밀토니안인데 그게 conserve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외에 하늘에서 왜 마이너스가 떨어졌습니까? 이거 뺄셈이 컨스탄트라고 하는 거 머리 골치 아프니까 덧셈이 컨스탄트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게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그 오리진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이것을 total mechanical energy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를 x 코디네이트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는 EM 분지 p 스퀘어 모멘텀으로만 표현했을 때 해밀토니안이라고 쓰는데, 그건 지금 우리 레벨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EM 분지 p 제곱이나 E 분지 1 mv 제곱이나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라그랑지안 미케닉스와 해밀토니안 미케닉스는 그런 면에서 다른 점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t 플러스 u가 어느 지점에서나 같은 값을 갖게 된다 해서 이걸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컨서베이션이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레드 커브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뭐 어떻게 얻었다,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를 또 얻었다.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 T와 포텐셜 에너지의 썸은 항상 컨스턴트, 그 해밀토니안을 E라고 표현했어요. 에너지인데 이게 컨저브 되니까 E는 컨스턴트다. 그럼 E가 컨스턴트라면 이 주어진 E가 이렇게 딱 있다면 컨스턴트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구했어? whatever. F가 주어져 있으면 뭐 적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니까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어. 그래서 X의 함수로 다 얻어냈어. 그럼 그래프를 그려요. 근데 키네틱 에너지를 구하려면, 키네틱 에너지는 total mechanical energy에서 subtracted by potential energy인데, 그 키네틱 에너지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면 2분의 1 m x1 dot square, x2 dot square, x3 dot square. 이게 다 positive죠. squared number는 positive이면 positive 한 거야. 미니멈이 0이야. 그래서 t는 항상 non-negative. kinetic 에너지는 항상 non-negative인데, 그것이 2 빼기 u가 non-negative다. 그럼 이걸 한 번 더 움직이면 2는 언제나 greater than or equal to potential energy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포텐셜 블루 커브가 이게 그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는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보다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옐로우 요 리전이 allowed 리전이다. 근데 요거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나오죠.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되는 구간이 존재해. 키네틱 에너지가 네거티브가 되면 속도가 이미지너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이 영역이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보다 더 커지는 영역이 forbidden, 불가능해. 그리고 같은 값을 갖고 있는 지점,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를 다 된다면 그건 이제 요 지점은 t 이퀄 빵, t 이퀄 빵이라는 건 x 다시 제로 벡터, 정지하게 되면 일로 갈 때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갈 테니까 방향을 바꾼다. 정지했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거꾸로 가니까 거기를 turning point,
turning point. 터닝 포인트는 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물리적인 용어가 아닌 코로나가 등장해가지고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죠. 방향이 일로 가든 이거 아닌데 거꾸로 가자. 더 올라가면 이제 이미지너리 벨러시티 나 그런 거 없는데 하면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이게 forbidden 되어 있는데 사실 퀀텀 미케닉스 아니면 웨이브 미케닉스에서는 이게 forbidden 되진 않아요. 여기에서는 oscillating 한 웨이브가 가면 여기서는 decay, exponential decay를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완전히 사망하기 전까지 decay 하다가 이 턱을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퀀텀 미케니컬리는 이렇게 해서 decay 하다가 여기서 다 찌글찌글 하면서 또 가. 웨이브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냥 한번 딱 잘라가지고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고 파리클일 경우에는 파리클의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는 파지티브 데피니트하게 일어나는 그 귀결이에요. 포비든 에리어가 포텐셜 에너지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보다 커질 때 포비든 에리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Reading force output from potential energy in 1D. 자, 우리가 뭐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원래 인테그란드를 이게 이제 인테그란드 피적분 함수라고 하나? 인테그란드는 이제 인테그랄 이게 인테그랄을 다시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그 다음에 인테그란드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일종의 인버스 관계이니까 그 인테그랄은 엔타이 데리버티브라고도 하는데 엔타이 데리버티브를 캔슬해서 데리버티브를 캔슬했으니까 오리지널 아규먼트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차원에서는 힘의 방향은 이제 베이시스가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하면 뭐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 자체가 방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은 시간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원은 이원 해시라고 하는 것은 x를 트랜슬레이트 해도 안 바뀌고 y로 트랜슬레이트 해도 안 바뀌고 왜? 원점에 2원, 2투가 있고 여기 5에 있고 x축에 뭐 1 여기에 가도 얘는 2원, 2투 똑같고 2에 가도 똑같고 또 y축을 따라서 옮겨도 얘 똑같고 어디서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2원은 타임 데리버티브도 0이지만 스페이셜 데리버티브 x로 편미분해도 0이고 y로 편미분해도 0이고 z로 편미분해도 0이고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타임 데리버티브에 대해서도 2원이 한 제로 벡터이지만 그레이디언트를 해도 2원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그 x 미분을 x 성분으로 갖고 y의 편미분을 y 성분으로 갖고 2 그리고 g의 편미분을 z 성분으로 갖고 있는 것을 그레이디언트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그레이디언트를 붙여도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1차원에서는 하나만 기억을 하면 우리가 work는 f.dx 힘을 적분한 것인데 potential은 마이너스 work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f.dx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튀어나와서 이것을 양변을 x 1차원적인 문제로 봤을 때 마이너스 u는 인테그랄 f dx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편미분은 f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확장하게 되면 y 성분은 y의 편미분을 하면 fy, 그리고 f의 g는 g로 편미분을 하면 되고, 그리고 x 성분으로 x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fx.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다. 포텐셜 미분하면,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얘는 슬로우비 증가하죠. 증가해서 여기에서 다시 감소하죠. 슬로우비 다시 0이 되죠. 그런데 그 슬로우비 증가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dx 이렇게 해야 되니까 슬로우비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 슬로우비 증가하는데 더 가파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이상 여기 슬로우비 더 증가하진 않아. 슬로우비 감소해. 이게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니까 슬로우비 0이 돼. 0이 됐어. 슬로우비 또 감소해. 감소하니까 0에서부터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붙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갈 거는 증가해. 그래서 결국에 여기 슬로우비 0이야. 이렇게 되는 꼴이 되겠죠. 만약 이걸 뒤집어 놨다면 그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하고 힘과의 관계를 1차원적으로 봤을 때, 1차원적인 힘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투 디멘션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다 얘기를 했죠. 투 디멘션에서는 x 성분, y 성분, 여기 또 틀렸네. 여기가 y가 돼야지. 자, 여기 y가 돼야죠. 자, 투 디멘션일 때는 여전히 포텐셜 에너지를 xy의 함수가 되겠는데, 그것을 x의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y의 데리버티브를 취하고 그 방향의 유닛 벡터를 곱해서 벡터를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걸, 이건 이제 2차원인 거고, 3차원일 때는 E3에 대해서 z의 편미분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x, y, z의 함수가 되면서 fz는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x, y, z의 함수이고, 그것을 z의 성분으로 g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편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다 붙여야 됩니다. 아직도 편미분이 뭔지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함수가 t, x, y, z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건, partial derivative를 취한다는 것은 keep everything the same except for t. divided by delta t, limit delta t goes to 0.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그러면 keep everything the same except for x. divided by delta x, limit delta x goes to 0.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y의 편미분, z의 편미분은 y만 베리에이션을 주고 t, x, z는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z의 편미분은 t, x, y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z만, z의 디퍼런셜, g에 관한 디퍼런셜만 구해가지고 비율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Contour plot of equipotential curves in 2D. 2dimension에서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포텐셜이
xy 플레인 상에 있다. 그럼 u of x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가 돼. 여기에 피크가 존재하고 또 여기에 또 db 있네. 쑥 빠지고 여기서는 뿔쑥 튀어나오고 마치 이제 다이폴과 유사한 경우인데 이제 다이폴의 경우에는 피크가 무한대까지 가니까 이제 파이나이트한 그 유니폼 차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요 지점에 있고 요 지점에 있고 부호가 반대 방향인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는 불쑥 올라가고 불쑥 꺼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포텐셜이 동일한 값 그러면 이렇게 탁 칼로 잘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컨투어가 생기겠죠. 컨투어 등고선이 생기겠죠. 그럼 그 등고선 같은 포텐셜의 값을 갖고 있는 등고선들 쭉 모아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지점의 등고선이 이렇게 해서 불쑥 튀어나오고 이 영역에 포텐셜에 쑥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포텐셜이 높은 데니까 높은 데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를 향해서 가는 게 그레이디언트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몰라? 그레이디언트는 x로 편미분한 것을 x 성분으로 잡고 y로 편미분한 걸 y 성분으로 잡고 z로 편미분한 거를 z의 성분으로 잡는 게 그레이디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지워버리고 하나의 성분만 x 성분 중에 x의 편미분이라고 하면 x 방향으로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레이디언트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산꼭대기로 가면서 그레이디언트가 커지는 방향이 되겠죠. 포텐셜이 증가하는 방향이 그레이디언트의 방향인데 홀스는 포텐셜의 증가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에서 힘은 어느 방향인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힘은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포텐셜이 감소하는 여기는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모이겠죠.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가 힘이니까 힘은 요 왼쪽으로는 모이고 홀스 그리고 요 오른쪽은 산꼭대기로 가니까 여기서는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라는 게 여기서 물을 부어라. 물을 부으면 산꼭대기에서 그 강물이 산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밑에서 솟아오르냐.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가 이상하다 그러잖아. 그냥 물을 부어라. 물을 부으면 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른다.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안 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어디가 높나? 여기가 높네.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구나. 그게 포스의 방향이다. 포스의 방향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이다.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1학기 때 이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 2학기 때 전자기를 하는데 그레이디언트가 뭐예요? 우리 과는 저기 뭐야 무슨 과인지 몰라도 공대인데 세상에 1학기 때 수학을 안 배운대. 수학을 안 배우고 뭐를 AI를 한다고? 수학도 안 하고 물리도 제대로 안 하고 물리 와서 수학 가르쳐 달라고. 나는 그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 어, 뭐야 메타버스 AI 이런 게 돌아간다 해도 그게 다 물리 수학으로 다 돌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안 배우고 그 응용만 그럼 돈 주고 사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지. 뭐든지 다 돈 주고 사서 쓰려면 그거 어떻게 해? 자기가 이해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프리라이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그 과학
그리고 뭐 기술 이런 것들의 그 실태가 정말 한심해. 갑자기 그레이디언트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 언제나 근본을 생각하자. 그 초등학생도 안다. 산에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학적인 기호 또 물리적인 용어만 나오면 갑자기 모든 뇌 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죽어버리고 나는 몰라. 그러면 이제 뭐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많습니다. 자, 얼마나 재밌어요. Extracting force from the potential energy in 3D. 이미 1D, 2D에서 설명을 다 해버려서 3D로 익스텐션 하는 건 너무나 뻔할 뻔짜가 되겠죠. 여전히 힘을 계산할 때에는 힘을 적분해서 다시 미분해라. 너무 뻔한 소리인데. 그런데 힘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2일인데 2일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포텐셜이 된다. 왜 포텐셜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또 물어봐. 왜? 그러면 누가 가르쳐줬어? 코리올리가 가르쳐줬어. 코리올리는 뭐를 가르쳐줬어? 한 일을 하니까 키네틱 에너지 디퍼런스가 같다. 그래서 1 빼기 키네틱 에너지가 뭐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게 더 낫겠네. 키네틱 에너지 디퍼런스는 1의 디퍼런스하고 같다.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 빼기 워크가 제로인데 그래서 constant of motion이 T 빼기 W인데 뺄 셈이 constant. 차이가 conserve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합이 conserve 된다고 하는 게 산수상 훨씬 덜 헷갈리니까 합이라고 해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2를 그냥 마이너스 u라고 한 컨벤셔널리 그렇게 해버린 거라고 했죠.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합친 게 그대로 유지된다. 편리하잖아. 뺄셈이 덧셈하고 수학적으로는 이퀴빌런트 해도 그래도 그 처음에 뺄셈은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뺄셈이 매우 중요한 게 거스름돈인데 거스름돈 계산할 때 항상 그 거꾸로 세는 방법 그래서 덧셈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은 틀리질 않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암기들을 잘해서 뺄셈을 오히려 덧셈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산수가 한국 사람보다 훨씬 느려요. 그 사람들은 그 거스름돈 거슬러 줄 때 뺄셈으로 안 하고 덧셈으로 해요. 그게 바보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쉬운 거로 하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거든. 그럼 뭐 라이프니츠, 코리올리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바보 같아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헷갈리고 모든 사람이 그 초보자에게 헷갈리는 것도 아무리 어드밴스된 사람이라도 항상 헷갈리게 되고 근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뺄셈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레이디언트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쉽다와 어려움의 그 차이를 단지 내가 암기했다와 아니다의 차이로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배우건 물리를 배우건 이제까지 생각을 하는 법을 자꾸만 훈련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로직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문제만 풀고 똑같은 얘기만 들어서 단순 암기만 해가지고 살아와가지고 뇌가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함수를 한번 가우시안이 가우시안이라고 그래요. 가우시안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여기가 원점이고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exponential decay를 하는데 스퀘어로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fast
디케이를 해버려. 그 가운데 픽이 쭉 있고. 그러니까 대충 맞출 때 가우시안은 확률에도 많이 쓰이죠. 자, 가우시안의 포텐셜이 주어져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냥 우리는 그 지금 처음에 배울 때는 되게 이쁜 거로 배워야지 처음부터 지저분한 거로 배우면 나중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지저분해요. 그 지저분한 문제를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머릿속에 어떤 기능이 필요해. 그래서 이 깔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exponential function을 expand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이게 또 왜 그래요? 그럼 그냥 이거에서 그 오일러 넘버가 이렇게 해가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다. 이거를 이제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 x를 달아놓으면 여기 nx를 하면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n이 무한대니까 nx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nx를 무한대라고 하면 여기에 1 플러스 nx를 어떤 캐피탈 n이라고 하고 그럼 x 그리고 n 하고 리미트 캐피탈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주겠지. 자, 이거를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에서 쭉 하면 이런 형식이 나와. 이게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건 넘버이고 넘버는 피지컬 디멘션이 없고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x가 디멘션이 있다라면 미터라면 1 더하기 1이라는 숫자 더하기 1m 더하기 1제곱미터 더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더해질 수가 없다라고 했죠. 항상 물리에서는 더하는 숫자들이 차원이 동일해야 되니까.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x가 디멘션 리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랭스 스케일이 스퀘어가 들어오면 컨스탄트 랭스 스케일로 나누어 주어야지 익스포넨셜이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디멘션이 길이인 숫자로 나누어줘서 스퀘어를 해야 된다. 그건 좋아. 그 다음에는 이런 포텐셜이 있을 때 힘은 어떻게 될까? 이 힘을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무엇으로? 그레이디언트를 하고 물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그레이디언트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도록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해야지만 힘이 포텐셜로부터 얻어진다라고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얻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이런 편미분을 할 줄 알아야지 뭔가 계산을 하겠지. 그림은 이쁜데 내가 계산을 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려면 이제 체인 룰을 또 활용해요. 여기 이제 보면 r이라고 하는 것의 함수니까 r은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z 스퀘어 이것의 함수이고 이것으로 다 정리가 되니까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려면 그레이디언트는 x 성분이 x 편미분이고 y 성분이 g 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하나의 성분으로 미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r의 함수이면 이것에 대해서 x로 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나의 목적인데 이건 r로 써 있어. 그럼 체인 룰을 써야 되겠지. 어떻게? 얘를 먼저 r로 미분해. 그 다음에 그 r을 x로 미분해. 이게 체인 룰을 쓴 거죠. 자, 이거는 익스포넨셜 펑션이 이렇게 xy0로 써 있지만 이것은 u0에 2에 마이너스 r 스퀘어 오버 a 스퀘어라고 해서 r의 함수라고 해놓고 그럼 이건 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는 이건 어떻게 해? 이건 미분하면 되지. r을 x로 미분하는 거 하면 되지. 스퀘어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z 스퀘어. 자, 이것도 체인 룰이죠. 자, 얘를 2 루트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플러스 z 스퀘어. 그 다음에 x로 argument를 미분해야 돼요. 근데 편미분은 y와 g를 내버려 둔다고 했으니까 얘만 미분해버리면 이건 2x, 요거는 2r. 아, x over r. 단, 이런 미분을 할 수 있으려면 언제?
봅시다. 아무 때나 다 돼. 자,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미분을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x가 0일 때는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r을 y로 미분하면 y over r, r을 여기 또 g로 해야 되는데 틀렸네. 자, 이거 이제 g로 편입을 하면 g over r이 되는 거예요. 다를 고쳤어요. Total differential of a multivariable function. 우리 싱글 베리어블 펑션의 토탈 디퍼런셜은 어디에서 이미 여러 번 써먹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work kinetic energy theorem 같은 것을 증명할 때 우리가 f 닷 x 닷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것을 1/2 m x 더블 닷 요것을 1F가 아닙니다. 1/2 mx 닷 스퀘어 이렇게 했죠. 자, 여기 이제 dt를 붙여버리면 이런 디퍼런셜을 이런 걸 이제 토탈 디퍼런셜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베리어블이 x 닷 하나만 있어, x 닷 스퀘어라고 하는 싱글 베리어블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오만 놈들이 그 관여를 하는 경우에서는 그걸 또 다 테이크를 해줘야 돼요. x가 x, y 두 개로 변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뀌냐? x가 얘를 자꾸만 움직여. y가 또 움직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하면 예를 들어 y의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x를 안 바꾸면 얘는 죽어. 그럼 y를 바꾸면 그 dy로 나눠줘서 리밋을 이걸 뭐 파이나이트한 거로 잡아주세요. 델타 y를 0으로 보내. 그러면 이제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y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 여러 개의 독립 변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 디퍼런셜을 곱해줘서 다 더하게 되면 독립변수 여러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함수에 변할 수 있는 모든 물리량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그럼 그레이디언트는 아까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썼는데 이게 뭐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돼. 여러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디퍼런셜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단순히 3차원이 아니라 n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시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순수히 그 위치와 상관없이 시간으로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컨서버티브 포스에서는 그런 걸 다루진 않는데 그럴 때에는 여기 이제 F, DT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독립 변수를 다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T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이때 그 일종의 change of variable x1, x2, x3, f를 관장하는 이 함수들에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이것들이 다 바뀐다라고 하면 그 시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거의 velocity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total differential velocity를 구할 수가 있어. 그 코디네이트에 의한 gradient를 구하고 그거와 스케일러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내면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적분을 하면 끝점의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죠.
정적분이 그렇듯이 끝점만 관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토탈 디퍼런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하면 중간 과정이 없고 엔드 포인트만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앞에 우리가 토탈 디퍼런셜이 멀티베리어블 펑션의 토탈 디퍼런셜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DF라고 했으면 중간에 그 path 중간에 값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DF라고 하는 걸 접근하면 그냥 F2 빼기 F1이다. 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2라는 스테이트. 그럼 중간에 path는 independent 하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스톡스 시어럼을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증명은 우리가 이제 그 수학에서는 그린 시어럼이라고 해요. 그린스 시어럼. 요게 이제 그 증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셀프 테스트 할 때 이 과정을 쭉 한번 훑어보고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핵심 그린스 시어럼은 핵심이 뭐냐?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컬이라고 하는 건데, 컬의 그 Z 성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 그린 시어럼을 수학에서 증명할 줄 알면 스톡스 시어럼을 증명할 수 있고, 스톡스 시어럼은 먼저 답만 얘기를 할게. 어떤 그 서피스가 있는데, 이 서피스가 S라는 서피스가 있고, 이것의 바운더리가 되는 closed path C라고 하는 걸 round S라고 해요. 이 서피스의 테두리, 이 라운드의 표현은 편미분에도 쓰이지만 그 클로즈에서 여기에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영역의 바운더리, 보더가 되는 그런 부분을 라운드를 붙여서 써요. 그 서피스의 보더가 되는 closed path를 따라서 어떤 벡터, 임의의 벡터 필드를 적분해서 여기로 적분해가지고 쭉 오면 재미있는 것이 그 벡터 필드 A라고 하는 것의 컬을 이 면의 서피스 인테그랄하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게 스톡스 시어럼이에요. 이 스톡스 시어럼은 이 컨저버티브 포스 필드의 path independence를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2학기 때 우리가 그 전자기학을 배울 때 커런트 주위에 magnetic field가 뱅글뱅글 돈다 이런 문제를 푸는데도 아주 중요하게 쓰여요. 컬은 뭐냐? 이거다. 무엇이냐? 크로스 프로덕트 같이 미분을 어떤 벡터 필드에 크로스 프로덕트처럼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레비스 비타 I 엡실론 IJK가 나오겠죠. 1의 성분은 2를 3로 엡실론 1, 2, 3가 1이라고 했지. 2의 성분은 3, 1으로 엡실론 3, 1, 2, 2, 3, 1이 1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3, 1, 2 엡실론 3, 1, 2가 1이라고 했지. 그렇고 원성분의 원은 킵하고 두 개를 순서로 바꾸면 3, 2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odd permutation 마이너스라고 했죠. 3, 2는 마이너스. 자, 2, 1, 3은 마이너스 1 odd permutation.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 3에서 2, 1이면 거꾸로 뒤집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좀 머리가 뱅글뱅글 돈지만 컬이라는 게 원래 뱅글뱅글 돌라고 있는 거야. 뱅글뱅글 도는 거. 머리에 핑컬 파마제 컬 뱅글뱅글 도는 거야. 머리가 돌 수밖에 없어. 그냥 같이 돌아주면 돼. 그래서 돌려라. 그런데 이 컬의 서피스 인테그랄의 스케일러 프로덕트 한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게 뭔 이상한 소리냐 하는데 이거를 하면 핵심적인 게 뭐냐? 우리가 closed path를 따라서 2를 했다면 이걸 F로 바꿔치기 하면 이게 1이잖아.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1은 0이다라는 게 conservative force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 소리냐? conservative force의 컬을 취하면 0이구나. arbitrary surface의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이 0이라는 말은
그 arbitrary surface의 컬을 surface 적분을 하면 0이라는 것이고 그 surface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surface의 모든 점에서 컬은 다 사망하는구나. 어떤 벡터 필드가 있을 때 이 좀 뱅글뱅글 돌지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컬을 계산해봐서 빵이 나오면 그거는 언제나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일이 빵이 되는구나 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컬이 빵이 되는 것을 이 로테이션을 돌지 않는다. 도는 놈은 이렇게 돌면서 계속 따라가서 아주 귀신처럼 따라가가지고 돌아가지고 그 필드를 돌면서 한 적분에 0이 아닌 값을 주는데 안 돈 놈이지, 그치? 이 로테이션, 이 반대말이잖아. 로테이트 하지 않은 놈은 이놈은 돌지 않는 놈은 이런 게 돌지 않는 놈은 컬이 빵이다. 빵이 되면 컨저버티브 하다. 이게 빵이 되면 얘가 빵이니까 빵을 적분하면 빵밖에 더 나와. 빵을 적분해. 빵에다가 아무리 뭐를 더하고 곱하고 지지고 볶고 안 돼. 물론 0으로 나누면 안 되지. 0으로 언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빵이기 때문에 그 closed path를 따라서 한 적분은 0이다. 그게 뭐라고? conservative force다. conservative force는 뭐라고? conservative force 하면 potential 에너지가 있다. potential 에너지가 있다면 뭐라고? kinetic 에너지 플러스 potential 에너지는 total mechanical 에너지, 해밀토니안으로서 conserved quantity다. 오, 그래서 컬을 알아야 되는구나. conservative force라는 것을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이 컬을 계산하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지 않으면 절대 conservative 하다. 그래서 여러분 컬을 계산할 줄 알기 때문에 any central force is conservative. 이제 뭐 모든 게 막 갑자기 다 깨달아지는 거야. central force라고 하는 것은 힘이 어떤 물체를 주고받는 물체들의 상대적인 좌표, 뭐 x1, x2 이렇게 했을 때 R이라고 하는 것을 x1 빼기 x2 투바디 시스템에서 relative coordinate 기억하세요? relative coordinate relative coordinate 하면 이 conjugate momentum P가 생기고 reduced mass가 생기고 다 계산해 봤잖아. 이 relative coordinate의 요 R 벡터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게 central force. 그러니까 여기서 엉뚱하게 다른 방향이라 두 물체를 연결한 직선상에 either in this direction or in this direction. either parallel or anti-parallel. 그렇게 되면 그러면 컬을 계산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다 했잖아. 이거 계산할 때 다 했잖아. 이거 계산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센트럴 포스는 언제나 컬이 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이 뭐냐? Gravitational force and electrostatic force called Coulomb force. 쿨럼과 gravitational force는 weight 그 코에피션트만 달랐을 뿐이지 기하학적인 구조가 동일해. 그래서 이놈들이 다 컬이 빵이야. 컬이 빵이야?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컨저브 돼. 그래서 왜 컬이 빵인지 여기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따라해서 계산해 보길 바라고. 그 non-conservative force는 이제 열, mechanical energy, total mechanical energy, 이제 포텐셜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thermal, 이 thermal, friction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텐셜로 나타나질 않아. 얘네들은 path dependent. 그것은 우리의 주된 이 학기에 이번 학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열물리를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라 그걸 따라서 쭉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일 뿐이지 계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소설같이 읽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내 주머니 속에 에너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결국에 사멸한 것이 아니라 꺼낼 수 없는 저금통에 들어가 있는 거라 때가 되면 다시 꺼낼 수도 있다. 그것을
그것을 다루는 것이 열물리, 통계물리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컬이 뭔지 다시 한번 써놨고, 임의의 surface에 대해서 스톡스 시어럼을 증명하려면 이놈을 잘게 잘라라. 잘게 잘라서 한 조각을 들여다 봤을 때 한 조각이 3차 공간에 이렇게 납작한 평면이 될 텐데 그거를 XY, YZ, ZX 이 세 개의 평면으로 분할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였을 때 각 성분의 적분들 중에 한 개를 갖고 그 그린스 시어럼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 그린스 시어럼을 증명하게 되면 결국 그 한 평면상에서의 임의의 파트를 따라서 한 적분, 2차원 적분이 이 1차원적인 closed path, 그 평면, 그 surface S의 바운드리에 되는 closed path를 따라서 E를 정의한 거하고 그 적분한 거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확장해서 우리는 스톡스 시어럼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한번 꼭 해보기 바라고 conservative force는 항상 컬이 빵이 됐을 때 conservative force라고 했죠.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각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컨서버티브한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렉트로매그네티즘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포스는 아주 손쉽게 컨서버티브 포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매그네틱 필드는 그 사실 운동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그 포텐셜을 얻어내는 방법은 좀 특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놈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어요.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